와, 2026년 설날이 코앞인데요. 무려 9일짜리 황금 연휴라고 하죠. 다들 연휴 계획 세우느라 바쁘실 텐데, 근데 솔직히 계획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바로 내 통장에 보너스가 얼마나 찍힐까 하는 거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싹 다 풀어드릴게요. 네, 이번 설 연휴가 정말 길잖아요. 이 긴 연휴 제대로 즐기려면 아무래도 통장이 좀 두둑해야 마음이 편안하겠죠? 과연 올해 내 통장 사정은 어떨지, 보너스가 들어오기는 할지, 들어온다면 또 얼마나 들어올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 바로 78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아쉬우신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에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아니면 공무원인지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명절 상여금, 이거 회사가 직원한테 무조건 줘야 하는 걸까요? 법적인 의무가 있냐는 거죠. 대부분 에이 당연히 줘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법적으로는요,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냥 회사가 베푸는 일종의 복지 혜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잠깐만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다들 명절 보너스를 당연하게 기대하고 또 실제로 많이들 받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 상여금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줘야만 하는 월급의 일부, 즉 임금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서류입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 내가 사인한 근로계약서, 그리고 노조가 있다면 단체 협약.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설날,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회사 맘대로 안 줘도 되는 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 방송 끝나고 꼭 본인 근로계약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실이 딱 보입니다. 올해 설 상여금 줄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준다고 답한 회사가 55.7%, 안 준다가 44.3%예요. 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회사는 올해 상여금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 하지만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가장 규정이 명확하고 확실한 우리 공무원분들입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포함되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걱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법으로 그냥 줘라 하고 떡 못 박아놨거든요. 금액 계산법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다른 복잡한 수당 다 빼고 순수한 기본급 있죠? 그걸 월봉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정확히 60%를 받게 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예를 들어서 21호봉 선생님이다. 그럼 월봉 금액이 360만 700원이거든요. 그럼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딱 그거의 60%, 216만 4,020원이 명절 휴가비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칼 같죠? 자, 이제 공무원 얘기를 지나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거고 또 제일 궁금해하실 일반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긴 정말 회사 규모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죠. 이 그래프가 그 형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대기업 직장인들은 평균 138만 원을 받는데 중소기업은 평균 74만 원입니다. 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네요. 역시 회사 규모가 보너스 액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이야기니까요. 일단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2026년 최저시급, 시간당 13,200원.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이 숫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걸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그리고 약속한 날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일을 했다면, 그럼 일주일에 하루치 일당을 공짜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모든 분들, 이 화면은 그냥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딱 12,000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불법입니다. 왜냐?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최저시급 13,200원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실제로 받는 시급은 최소한 12,384원은 되어야 하거든요. 12,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인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라던가,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딱 10,000원으로 맞춰줄게. 같은 말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사장님 빼고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최저임금법은 무조건 적용되고요. 여러분의 월급은 단 1원이라도 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을 실제로 받으셨을 때 놓치기 쉬운, 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꿀팁 2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여금도 세금을 냅니다. 이게 그냥 용돈이 아니라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나서 통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보다 좀 적게 들어왔네? 싶으면 세금 떼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을 위한 건데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회사가 상여금을 매년 또는 매 분기마다 규칙적으로 줬다면 이게 나중에 퇴직금 계상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가겠죠? 이건 회사 규정마다 좀 다르니까 우리 회사 퇴직금 규정은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입사할 때 사인했던 근로계약서, 그리고 우리 회사 취업 규칙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딱 5분만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관련 정보 링크들을 싹 정리해뒀으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